원가하고 비용 이게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좀 비슷해 보이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 세 가지 요소 하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원가. 영어로 코스트라고 하는 거. 원가라고 하는 말 회계 원리도 나오잖아요. 취득 원가. 일단 뭐 간단하게 뭔가 자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원이 빠져나갔든지, 즉 대변으로 뭐가 나가면서 대변으로 뭔가 뭐 현금 나갔다고 합시다. 현금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부채도 올 수 있겠죠. 오면서 왼쪽에다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에 뭐가 자산이 빠져나가든지 부채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뭐 자본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면서 왼쪽에 뭔가 들어온 걸 원가라고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럼 이 원가 왼쪽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자산이 없어지는 거, 자산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자산 들어오는 거, 부채가 없어지는 거, 자본이 없어지는 거 등등도 왼쪽에 올 수 있겠지만 왼쪽의 원래 위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둘 중에 하나죠. 자, 비용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expense.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수익에 대응해서 사용된 자원들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원가하고 비용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우리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라고 하면 일단 뭔가 돈이 나가고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가 원가입니다. 즉 원가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돈 내고 예를 들어 뭐 재고자산 같은 거 사왔다고 합시다. 상품 사와가지고 아직 판매 안 하고 있으면 비용으로 올라갈 건 아니죠. 판매됐을 때 비용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6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의 정의는 뭐 한마디로 저는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뭔가 나가고 왼쪽에 뭔가 받았다, 자산 아니면 비용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길게 써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자산 아니면 비용으로 올라가는 게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원가의 분류해서 뭐 1번 기능, 2번 원가 행태, 자, 뭐 7페이지 보면 추적 가능성, 자산화 여부,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등등등 여러 가지 길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치사한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게 되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로 분류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명 여기 써 있죠. 가로 2번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로 분류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앞쪽에 기능별 분류부터 살펴봅시다. 회사가 뭔가 현금, 그럼 현금 썼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뭔가 돈을 내주고서 얻어온 것에는 자, 그렇게 발생한 왼쪽의 원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 재무회계까지 넘어가면 원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원가회계 관리계에서는 원가는 두 가지. 오른쪽으로 돈이 나갔으면 왼쪽에 들어온 것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눠집니다. 자, 제조원가라고 하는 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 물건이 아직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다. 뭐 판매되거나 타버리거나 날아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잘 안 써지네요. 돈이 나가서 원재료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직 회사 안에 돈을 써서 획득한 경제적 효익이 남아 있습니다. 효익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하거나 제조했을 때는 자산으로 잡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비용으로 잡습니까? 뭐 판매되거나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감손이나 그죠? 타버리거나 증발하거나 어쨌든 해당 자산이 사라지게 되면 효익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반면에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가긴 나갔는데 대표적인 거 광고비, 마케팅 비용 같은 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한 광고 비용 언젠가는 우리 회사에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돌아오긴 하겠는데 문제는 측정이 안 되죠. 자산으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효익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비제조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기간 비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여기 두 가지 말이 들어가야 되죠. 발생한 기간에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기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냐, 즉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냐, 아니면
그 이외의 원가냐에 따라서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원가에 대해서는 비제조원가는 성금비지 그런 개념 없습니다. 무조건 비제조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기능별 분류가 되겠고요. 여기다 씁시다. 자, 두 번째 분류는 원가를 발생하는 모양새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양새라고 하니까 얘기가 좀 이상한데, 독립변수 딱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업도. 조업도.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까먹었습니다. 조업도. 뭐 직접 노동 시간이나 기계 시간, 아니면 생산량 등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 총액이 늘어나는 원가 뭐라고 합니까? 변동비라고 하죠. 총액은 늘어나고 원가 총액은 늘어나는 반면에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원가 총액은 늘어납니다. 반면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 뭐 그렇죠.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되죠. 이러한 원가를 변동비. 변동비라기보다는 변동원가라고 합시다. 저도 변동비라고 하는 용어가 입에 달라붙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원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변동비, 고정비라고 하는 말 많이 썼는데, 그놈의 김치 IFRS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코스트를 그대로 원가라고 번역했어요. IFRS 번역할 때 IASB 맞죠? 거기서 번역 일일이 감리했어요. 직역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놈의 KIFRS 기준서 읽어보시면 말이 되게 꼬여요. 뭐 그런 거 있죠. 너 공인회사 자격증 언제 받았냐 하면 나는 뭐 97년 몇 월 며칠에 금융감독원이란 재정경제부의 무령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말이 저도 꼬인 것 같습니다. 직역했기 때문에 이제 원가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원가, 변동비, 변동원가. 조업도가 암만 증가해도 총원가는 그대로. 반면에 총원가가 그대로 있으니까 총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원가는 줄어드는 원가,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교재는 그냥 고정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고정비, 고정원가, 변동비, 변동원가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원가와 비용 차이 얘기했는데 실제 명칭에서는 변동원가 또는 변동비라고도 하고 고정원가, 고정비 뭐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가 행태에 따라 나누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재비 또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게 행태에 따라 나눈 거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 3, 4번 보면 준변동비는 변동비랑 조금 비슷한데, 자, 조업도 생산량과 Q라고 합시다. 총 원가의 관계를 놓고 보면 변동비는 당연히 원점에서 시작하겠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반면에 고정비는 몇 개를 만들든지 총 원가는 일정할 것인데, 반면에 두 번째 단위당 원가는 이거 굳이 여기서 지금 그릴 필요 없는데,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자꾸 변동비라면 변동원가는 제품을 몇 개를 만들든지 개당 변동비는 일정할 것이고, 두 번째 고정비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쭉 줄어드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준변동비라고 하면 변동비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고정비 요소가 약간 있는 원가가 준변동비가 되겠고, 자, 네 번째 준고정비라고 되어 있죠. 준고정비라는 명칭보다 계단원가라고 하는 게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계단원가, 계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부터 100개까지는 총원가 10,000원 드는데 101개부터 200개까지 20,000원, 201개부터는 30,000원씩으로 증가하는 원가를 준고정비 계단원가라고 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보면 이번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추적 가능성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원재료비 10만원과 노무비 5만원, 합계 15만원의 원가를 들여서, 뭐 제조원 제품 없다고 합시다. 어쨌든 이 15만원의 원가를 들여서 제품 1번 제품부터 마지막으로 100번 제품까지 만들었는데 1번 제품 딱 물어보는 거죠. 너한테 달라붙어 있는
원재료비, 노무비가 각각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자, 저는 원재료 1kg 썼고, 노동시간 1시간 썼습니다. 오케이. 100시간, 그러니까 100kg, 100시간 썼으니까, 계산 어렵습니다. 어쨌든 얼마다? 라고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 반면에, 자, 여기 원가 하나 더 추가합시다. 공장 생산시설의 조명비용으로 10,000원을 썼다. 너 빚 얼마나 빨아먹었니? 아무도 모르죠? 이런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지금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누면 직접 원가, 간접 원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생략했는데, 제조 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꼭 기능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기능별 분류는 그냥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로 생각합시다. 자, 이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중에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 거, 제품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원재료 얼마 썼다, 노동시간 몇 시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직접 원가. 반면에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죠. 이거 관련해서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자, 이 원재료비 중에서도 해당 제품으로 직접 따라 붙일 수 없는 소소한 원재료들, 볼트, 너트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랜저한테 물어보죠. 너 엔진 얼마짜리 달고 있니?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어 얼마짜리 달고 있니? 얘기할 수 있는데 볼트, 너트 몇 개 썼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답이고 그따위 쓸데없는 짓 안 하겠다가 경리 담당자의 말일 겁니다. 자, 이런 소소한 원재료들 간접 재료비. 두 번째,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지 않는 공장장, 사장, 관리부 직원들의 급여, 간접 노무비.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의 경비, 뭐 제조 간접비나 임차료 등등등과 같은 비용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 개별 원가 계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경비를 잠깐만. 자, 뭐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 그냥 풀어서 다 갑시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능별 분류할 때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나눴습니다. 자, 그럼 제조 원가, 기능별 분류에서 다시 한번 사용 원천. 어디에 들어가는 원가인가를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제품을 만드는 재료를 사는 데 들어간 재료비, 두 번째 사람들한테 월급 준 노무비,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등의 경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제품별로 직접 따라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눈다고 하면, 원재료 중에 방금 얘기했던 자동차의 엔진이나 타이어 등등 같이 제품에서 그러니까 재료 원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한 원재료비, 직접 재료비, 볼트, 너트 같은 중요하지 않은 원재료, 간접 재료비라고 했습니다. 노무비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한테 지급한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뭐 공장장, 사장님, 회장님 등등등, 비서실 등등등 생산은 직접 기여하지 않으나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준 간접 노무비.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요 경비입니다, 경비. 요놈의 경비를 제가 지난 세기 마지막에 회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난 세기가 가기 전에 회계사 시험 붙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요놈의 경비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무엇과 무엇이냐?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나눈대요. 이 얘기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기계 중에서 좀 크고 중요한 기계, 그럼 메탁이 달아놓고 그랜저가 몇 시간 썼는지, 아반떼가 몇 시간 썼는지, 벨로스탄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등등 각 차가 몇 시간 썼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경비, 따라 붙일 수 있는 경비가 있다. 그런 경비를 직접 경비. 반면에 앞서 얘기했던 뭐 조명 비용 같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면 저 근로자들이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 물값, 간접 경비로 직접 추적하지 않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그런데 요즘 요 직접 경비란 말은 잘 안 쓰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는 직접 간접 노무비, 경비는 전부 간접 경비라고 간주해서 간접비들 총 합계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따 개별원가 계산서 문제 풀 때 보면 직접비를 하나, 둘, 세 개로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뭐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생각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하나, 둘, 셋 제조 간접비라고 했는데 문제에 직접 경비가 있다. 그럼 제품별로
직접 원가를 3개 추적해주면 됩니다. 말이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자, 추적 가능성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자산화 봅니다. 재고 가능 원가, 재고 불능 원가. 여기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재고 가능 원가. 앞서 얘기했던 제조 원가는 우리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물건이 판매되지, 내지는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원가를 재고 가능 원가. 자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가는 원가를 재고 불능 원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원가액의 맨 마지막 7장이죠.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에서 재고 가능 원가는 3가지였는데 변동 원가 계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먼저 쓰면 안 된다. 변동 원가 계산에 가게 되면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재고 가능 원가.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초변동 원가 계산에 가면 직접 재료비만 재고 가능 원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2가지가 있습니다.